everyone,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배도희 강사입니다. 자, LC 강의를 먼저 들으신 분은 이제 웰컴 백 환영하고요. 자, 이번에 RC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RC 같은 경우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지금 문제들 준비한 것들을 띄워드릴 테니까 특별히 파트 6하고 7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나름 풀어보신 후에 강의를 들으면 학습 효과가 더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하신 분들은 alright. 자, 이제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 강의는 특별히 의미의 영역, semantic fiel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의미의 영역을.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주 유명한 어휘들의 의미의 영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적중률을 높이는 원인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제 강의들의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토익 시험은 이제는 실제 기초 문법 문제 같은 것들은 10문제 이하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준비하면 5초 만에 답을 딱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0문제 중에서 20문제 넘는 파트 5 문제와 대부분의 파트 6, 7 문제는 어휘들을 잘 알고 그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30초 이상 때로는 1분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잘 생각하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토익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이나 5년 전처럼 이렇게 단순한 공식만 배워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토익 시험은.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예로 이것은 제가 900인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저를 거쳐간 15만 명의 수강생분들과 또 여러 지방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학습자들을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딱 보고 답을 5초 만에 풀어보세요. 자, sit 빈칸 앞에 sit 보고 어울리는 걸 골라보면 sit down 이란 말 있고요. sit up 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무엇일까요? 자, D, in이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sit down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는 down은 아래라는 말로 sit down 여기서 말이 끝나는 말이고요. sit up 이렇게 되면 똑바로 앉는 거예요. 허리를 세우고. 근데 그것은 말이 끝나는 말인데 여기서는 좌석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down하고 up은 오케이? 전치사일 때 다른 표현이에요. 앉아있을 때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is를 써야 될까? 자, 우리가 가장 전치사 중에서 유명한 애들이 at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on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 사이트에서 제 강의 전치사 샘플 강의가 있어요. 900인강 샘플 강의가 무료 1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그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같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at는 원래 이메일 주소에서 쓰이는 것처럼 골뱅인데 얘는 정확한 점, 지점, 주소, 장소 이런 거랑 쓰고 on은 원래 온라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선이랑 쓰거나 표면이랑 쓰는 말이고 in은 주로 영역이나 공간이랑 쓰는 말인데 미국 사람들이 좌석을 이렇게 비행기 좌석이 있어요. 비행기 좌석이 있으면 여기 팔걸이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좌석에 앉아라 해서 in이 되는 거죠. 우리가 코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코너는 방의 구석을 말할 때 방의 구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화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there's a plant in the corner of the room. 이런 코너는 3차원으로 공간 개념이니까 in을 썼는데 만약에 메인 스트리트하고 11건가가 만나는 교차로 지점을 말할 때는 at를 씁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어린아이가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의 무릎 위에 앉아있어요. 오케이? 그럴 때는 무릎을 표면으로 보기 때문에 on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변수에 대한 원리를 알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쉽게 풀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트가 못 쓴다고 소위 말해서 짝으로 외운 사람들은 문제를 다 틀려서 응용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응용력입니다. 시험에서. 오케이?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제가 샘플 강의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테이블에 표면이 있죠. 테이블 표면 위에 컵이 있으면 이때 on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표면 위에 컵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 만약에 테이블 표면 위에 컵이 붙어 있는데 그 컵 안에 커피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공간이기 때문에 in을 썼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얘가 컵을 꾸며주고 컵 안에 있는 얘가 커피를 꾸며주는데 이 관계들을 이런 전치사들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석해서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안으로 커피를 따르다 이럴 때는 이 따르다라는 말이 물이 일로 흐르니까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여기서 to는 따르는 것의 행동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그리고 컵이 아니니까 in을 써서 into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런데 만약에 컵을 치웠어요. 그래서 테이블 표면으로 떨어질 때는 테이블은 표면이라서 on으로 가니까. 오케이? 그리고 포는 계속 to를 쓰니까 onto가 돼서 on, 얘가 테이블과 쓰고 to, 얘가 포랑 쓰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단어를 아면 쉽게 풀 수가 있고 함정에 빠질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문제, 그 샘플로 전치사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1강에 있는 문제 중에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답이 뭘까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딱 보고 A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D가 정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리트가 across를 써요. 앞에다가. 그런데 그게 착시 현상이 벌어지면서 주위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across를 쓰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데 across가 스트리트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미술관으로부터 길을 건너 있다. 이거를 across the street from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을 가로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때는 opposite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오케이? opposite. 자, 이 그림을 좀 보겠어요. 지금 개구리가 있는데 저희 집에도 지금 개구리가 올챙이 키워갖고 개구리가 되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길을 이렇게 건너요. 이게 건너가는 것을 across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across의 대상은 거리예요. 거리를 건너서.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 있어요. 영어로 church. 그리고 여기 병원이 있어요. hospital. 이러면 church is across the street from the hospital이라고 그럴 수가 있지만 across the street from을 그냥 맞은편이라고 나타낼 때는 그냥 opposite이라고 쓰는 겁니다. opposite이 원래 시험에 지금 2번이나 나왔는데요. 4, 5년 전에 한 번 나와서 거의 국민들이 다 틀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 번 나왔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한 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2번, 3번이 넘어가면 얘네들이 빈출되는 어려운 어휘가 돼버려요. 그래서 opposite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opposite. 이것도 형용사지만 전치사가 될 수가 있다. 여기선 전치사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오케이? 얘도 walk가 걸어가다 이런 말인데 얘는 뭘까요? 자, 여기서는 past예요. 왜 이게 어렵냐면 down은 전치사일 때 따라서거든. go down the aisle. 그리고 along도 따라서요. 전치사일 때. 물론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pass는 원래 명사나 형용사죠. 과거. 그런데 지나서라는 말이 돼요. 자, 그림을 보시면 개구리가 길을 따라서 가죠. 그러면 down the street 또는 along the street가 되는데 따라서 가면서 교회를 지나갔어. 그때는 past the churc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선 빨간 건물을 지나서 걸어가다 이런 말로 D가 되는 거죠.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확률상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요. 매달 나올 확률이 50% 넘어가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제 1년에 매년 나오는 확률이 7, 80% 넘어가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것이 제 900인강이 되겠어요. 자, 5번. 5번에서는 온도가 5도 평균 이하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우리가 대강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얘네들 전부 뭔가 밑이라는 말 같이 보이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below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살 미만의 어린이들 할 때는 언더를 쓰는데요. 7살 이상의 어린이들 할 때는 over를 쓰고요. 근데 언더하고 over는 그 숫자를 넘어간 또는 그 숫자의 이하인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한 절대적 개념인데 above나 below는 비교를 하는 개념이라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얼만큼인지 앞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요 밑에 돼지가 있죠. 아기 돼지. 그리고 얘가 거미입니다. 스파이더. 그리고 얘가 스네일.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테이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걸 언더라고 그래요. 오케이?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근데 개구리는 지금 밑에 있지 않고 옆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언더 더 테이블 한 게 아니에요. 테이블 밑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의 높이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낮냐? 그러면 의자가 테이블보다 더 낮아요. 이게 30cm 낮다고 쳐요. 그때 쓰는 게 below예요. 비교할 때.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이 above고요. 자, 언더의 반대말은 over라서 지금 나비가 날고 있는데 fly over the table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나비의 높이와 테이블의 높이 또는 돼지의 높이를 비교하라. 그러면 above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높이가 비교할 때 더 높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앞에 오잖아요. 5도 이상이다. 이때는 above나 below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더 높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케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들 이렇게 하면 onto the table이고 이렇게 하면 beyond고 이렇게 하면 across the table이 되는데 오케이? 이게 전자 하나씩 다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900인강은 고득점 위한 거지만 여러분 중에서 800 중후반인데 점수가 절대 안 오르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한다고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식이 이해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진짜 아는 걸로. 그러려면 굉장히 간단한 거를 중학교 수준에 배웠어야 되는 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초고득점을 위한 900인강이 오히려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섬세함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누가 제 카페에다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선생님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수학이고요. 수학은 기초부터 안 하면 중간부터 이해하기가 힘들죠. 미분적분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어는 달라요. 언어는 모든 어려운 것도 기본적인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오도라고 써 있으니까 빌로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C가 되는데, 이가 이제 throughout이 어떤 범위가 나왔을 때 쓰는데요. 기간이나 범위가 둘 다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인강에서 지구가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일본이고 자, 그러면 전역에 걸쳐 할 때 through는 통과하는 건데 throughout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around the world, around the globe, 또는 across the world, 또는 over는 위인데 all이 붙어 있으면 all over the world가 돼서 이런 표현들이 어떤 지역이랑 쓰는데, 이게 3, 4개월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뀌어요. 책이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얘도 영역이거든. 이 책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사진들을 해서 throughout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준동사에 대해서 샘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강의에서 900인강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얘는 B가 되는데 expand가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확장하다. 그래서 고객망이 꾸준히 확장해 왔다 해서 B가 정답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준동사를 잘 알려면 여러분이 분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사에 대한 기초 지식은 제 네이버 카페에서도 동영상이 있어요. 배동이 5분 영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도 되는데 그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영어라고 되어 있는 클릭하시면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해를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분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걸 봤다는 가정하에 일형식은 과거 분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삼형식은 목적어가 뒤에 없으면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grow는 1형식, 2형식, 3형식이 다 되는데요. 3형식일 때는 재배하다는 뜻으로, 자, 이게 과거 분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재배됐다라는 말이 돼야 됩니다. 증가하다라는 말은 될 수가 없어요. 왜? grow는 증가하다 할 땐 1형식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거든. 증가하는. 그래서 지금 A가 안 되는 겁니다. 자, expand는 그런데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돼서 확장하는 이에요. decline은 1형식일 때는 감소하다인데 3형식일 때는 사양하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1형식이면 ing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 되려면 ing 형태로 갔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ed 형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거부된이라는 말이니까. enlarge는 3형식입니다. 얘는 확대시키다라는 말인데 여기 3형식은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확대시키다. 또 없죠. 그래서 답이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enlarge는 확대라는 말에 가깝고 의미의 영역이, expand는 확장이라는 말에 가까워요. 선생님, 확대하고 확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확장할 때는 이걸 쓰는 거죠. 그런데 사진을 확대할 때는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 사진이 딱 있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여행 가서 사진 찍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부자 한의사랑 결혼한대. 그래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이 사진을 확대해요. 이렇게. 확대는 똑같은 비율로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장 앞에 가지고 가. 이렇게 사랑과 전쟁이라는 옛날 드라마를 찍어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거를 확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커지게 하는 거는 요거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건물이 딱 있어. 병원 건물이 있는데 옆에 땅이 생겼네. 그래서 이쪽을 늘렸어. 그럼 이거는 확장한 거죠. 똑같은 모양 큰 게 아니지니까. 그래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커졌다라는 의미로 그냥 쓸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는 1형식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grow도 1형식일 때 성장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증가하다는 뜻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오케이? 좀 이따가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expand가 답이 되는 이유가요. 오케이? 여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1형식의 현재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고, 얘네는 재배된, 사용된, 얘는 3형식이니까 안 된다.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준동사 강의를 맨 처음부터 보든지 아니면 750 단기 완성이라는 ETS 책을 가지고 제가 한 강의하는데 거기를 보든지 아니면 무료로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어요. 배동이 5분 영어. 그거라도 보고 요거를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여기서 raising oil prices가 rising oil prices가 climbing일까 아니면 ascending일까?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선 rising. 그 이유는 rise는 올라가다라는 뜻의 일형식 동사이고요. raise는 무엇을 올리다라는 뜻의 삼형식 동사인데 일형식 동사만 여기 앞에서 현재 부사 형태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삼형식 동사는 앞에서 뒤를 꾸며줄 때는 반드시 과거분사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가 있고 빈칸 치킨 이렇게 있으면 일형식 동사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써요. fly가 일형식인데 flying 그러면 나는 치킨이죠. 오케이? 그런데 삼형식은 앞에서 올 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튀겨진 치킨. 얘가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청 중요한 건데 그 이론적으로 그것들은 배동이 5분 영어라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튀겨진 치킨. 자, 그러면 raise가 여기 들어가려면 삼형식이니까 이렇게는 가능한데 오케이? 일단 문법적으로라도 이렇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rising oil price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는 가격이에요. 자, 이번 900인강에서 보여드리는 그림 요게 으아 이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문화가 다른 영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샘플로 조금만 알려 드리겠는데 rise는 뭐가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일형식인데 일형식이 주어밖에 없는 동사를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올라가다. 그렇죠? 해가 뜨는 거야. 해가 점점 이렇게 떠 위로. 그래서 태양이 sun rises from the east 동쪽에서 올라가다. 이러면 일형식. eagle soar. soar도 비슷한 말인데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게 오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rise는 증가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increase하고 겹쳐요. 지금 나온 게 이겁니다. rising demand, 증가하는 수요, 치솟는 온도, escalate도 비슷한 말이에요. 혼자 올라가는 긴장감 이럴 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increase도 증가하다가 될 수 있거든. 근데 increase는 인상하다, 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혼자 증가하는 거랑 누가 올리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올리는 거죠. 얘는 raise랑 겹쳐. 삼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인상하다 정부에서. 이건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에 raise는 제기하다도 돼요. 우려를 제기하다, 모금하다도 돼요. raise money. 그리고 양육하다도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raise a child. 이렇게. 아니면 곡식을 기르다. 이럴 때 raise, grow하고 비슷해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런데 뭘 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raise가. 들어서 높아지게. 예를 들어서 깃발을 위로 올리다. 자동차를 들어 올리다. 헐크가 이렇게. 그럴 때 올리다.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오르다, 올리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잘 보면 혼자 올라가는 거랑 오케이? 혼자 위로 위치가 올라가는 거랑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것이 증가하는 거랑 그런 오르다랑 그리고 누가 올리는 거랑 누가 들어서 위치를 올리는 거가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안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본 문제에서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 증가하다. 요게 들어간 요거랑 그러니까 rise, increase, grow 요 세 가지가 문제에서 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rising oil prices 되는 거고 growing oil prices는 약간 어색하지만 되고 increasing oil prices가 되게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climb은요. climb은 ascend하고 비슷하게도 climb은 어디를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말인데 얘는 삼형식이에요. 사가 아니라 이렇게 삼형식. 그래서 climb every mountain 이런 말, 모든 산을 등산하다, 올라가다 이렇게 ascend the ladder 사다리를 올라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얘는 계단이 있잖아. 계단이 있으면 여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자기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알면 시험을 아주 쉽게 풀고요. 오케이?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대강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대강 맞출 때가 있고 아슬아슬하게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16번. 여기서 비밀번호를 꾸며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요거 답이 뭘까? 얘는 C, 과거분사. 잃어버린 비밀번호를 복구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C가 되는 건데, 자, 원래 찍기파 학원들에서 10년 넘게 유행하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전염병처럼 퍼져서 우리가 보통 더 같은 게 나오고 빈칸하고 명사가 나오면 여기다가 형용사 자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근데 형용사 자리에는 형용사가 답으로 더 많이 나온다 또는 좋다. 그걸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정품 품사 뭐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찍기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가짜 강사 구별법 이렇게 해서 공익운동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 하듯이 그걸 계속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점점 똑똑해져서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얘 형용사죠, 얘 형용사죠 이런 게 답일 것 같은데 과거분사가 답이죠. 그때 달라요. 아주 옛날에 개그맨 중에서 미친 소라고 했었죠.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니까 이거는 해석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공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순수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orgetful은 망각증이 심한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forgettable은 잊어버릴 수 있는 이란 말인데 unforgettable을 더 많이 써요. 잊어버릴 수 없는. 너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노래도 있죠. 그런데 뜻이 안 맞아. 비밀번호, 잃어버린 비밀번호를 뭐예요? 다시 만들었다. 이래야 되니까 답이 C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좀 복잡한데요. 구매 담당 부서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용품들을 주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D,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어렵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ng가 붙으면 영어에서 5가지가 될 수 있어요. 5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동명사, 두 번째 현재 분사, 세 번째 ing 명사, 네 번째 분사형 용사,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사형 전치사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인간학도에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만약에 요 for가 위안인데 장난감이랑 같이 가는 말이면 그럼 여기서는 얘를 꾸며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럴 때는 B가 좋아요. 주문된 장난감 이렇게 과거분사로. 근데 이렇게 쓰면 주문된 장난감을 위한 시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돼. 자, 지금은 주문된 장난감을 위한 시간이야. 너네들은 좀 더 나가줘. 이러면 안 되죠. 오케이. 여기서는 요게 의미상에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동명사 A를 넣는 겁니다. 이걸 넣으면 장난감을 주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야. 그런데 이거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빈칸 앞뒤는. 근데 이때는 장난감을 주문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가 해석이 안 돼요. 자, 이때는 여러분 장난감은요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된 게 많아서 굉장히 커요. 오케이, 커. 그러니까 이거 장난감 잘못 사면 집이 꽉 찹니다. 오케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문된 장난감 이렇게 꾸며주게 가야 돼요. 동명사로 얘를 잡지 않고 여기서 꾸며줘야 돼요. 주문된 장난감을 위한 공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때는 B 이걸 써야 되겠죠.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제 3번. 여기서 엑스포트가 수출하다인데 항을 통해서 나가다인데 요거 쓰면 수출된 물건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 수출된 물건들. 그런데 자, 보면 여기서 동사가 require죠. S가 있죠. 요구한다.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데 여기 S가 있으니까 동사가 S가 있으면 주어가 복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니죠. 그수가 물건인데 복수니까. 그래서 이때는 B를 쓰는 겁니다. 동명사라는 걸 써서 물건들을 주문하는 것 이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해외로
해외로 물건들을 수출하는 것은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동명사 구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토익하는 거라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이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수 정도 되는 분들을 위한 거지만, 잘 모를 경우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 600, 750 인강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유튜브의 배동이 5분 영어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서 일단 목표가 저거구나, 저런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구나, 이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동명사를 쓴 다음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걸 쓰는 건데, 근데 예제 4번에서는요 여기서 임포트가 수입하는 건데 이걸 여기다 똑같이 넣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 여기서는 언더고에 s가 없으니까 주어가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철저한 세관 검사를 받는다라는 말이네요. 받아야 한다. 그럼 뭐가? 물건들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sorry. 여기서 언더고 머스랑 같이 갔으니까 어차피 수일치 않아도 되네요. 자, 있을 때 여기서는 물건들을 수입하는 것은 세관 검사를 받는 거냐, 아니면 수입된 물건들이 철저한 세관 검사를 받는 거냐. 그럼 여기선 A가 좋아요. 수입된 물건들이 철저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제 4번은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문장을 활용해서 해석을 같이 해야지만 이런 모양 문제를 풀지, 이걸 다 띄워놓고 요것만 본 다음에 하나씩 막 넣어버리는 것은 절대 시험에서 위험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따져보면 만약에 신청서들이 제출이 마감일 이후에 되면, 오케이? 여기서는 용품들을 주문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요한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로 D를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900 돌파반에서도 있지만 고급 공식 실전서, 공식 실전서, ETS 공식 실전서 문제는 꼭 풀어보는 게 좋은데, 거기에 고급을 맡아서 제가 강의한 것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8번. 여기서 답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다 풀어보셨죠? 여기서 대시라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얘가 washer, 얘가 세탁기예요. 세탁기를 어떤 전자회사에서 선보였는데 30%의 옷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세탁소가. 그래서 홀드가 됩니다. 홀드가 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include 안 되나요? 얘는 포함하다거든. 이건 안 돼요. 의미상에서. 포함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일부가 돼야지 통 같은 데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말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홀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공식 실전서 만들면서 생긴 건데, 제가 이런 그림들이 막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 카페에 다 있으니까 와서 회원이 되시면 볼 수가 있는데, 홀드는 일단 잡는 거야. grab 또는 grasp가 잡다. grasp는 이해하다도 되거든. 잡다. 멱살 잡을 때 이럴 때 홀드. 근데 회의를 열다, 이게 제일 옛날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뭘 열어, 행사를 열어. 그 다음에 홀드가 여기다 간주하다가 돼요. 누가 책임 있다고 간주하다. 오형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내가 홀드해 주겠다 하면 맡아두겠다. reserve, 물건을. 오케이? 또는 hold your breath. 자, 요것도 이제 점점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게 뭐냐면 숨을 들이셔요. inhale, hold, exhale. 이게 홀드, 참다. 자, 그 다음에 소지하다. 특허를 소지하다, 면허를 소지하다. 주주를 우리가 쉐어홀더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홀드는 지금 이게 답이죠. contain. 얘 contain이라는 그림인데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이 있어.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통 안에 뭐 고추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contain이나 hold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에요. include하고 달라요. include는 포함하다거든. 근데 항아리가 고추장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담고 있는 거죠. 항아리는 include 같은 경우는 항아리는 흙을 include해요. 항아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0% 이상 옷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그래서 A로 가야 돼요. 자, 16번. 팩스로 문서를 받기 전에 확인을 해라. 만약에 용지가 장비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자, 요거는 한국 사람이 A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답은
T예요. load가 실른다. 왜 그런 걸까? 자, 요거 아까 전치사 배울 때도 도움이 그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아까 컵 안으로 in the cup 커피를 따르다 할 때 to를 쓴다고 그랬죠. 페인트를 벽에다가 바를 때 벽은 on을 쓰는데 바르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서 붙이는 거니까 to를 씁니다. 자, 그리고 작은 가게가 커졌어. 그래서 큰 기업이 in을 쓰는데 형태니까 기업 형태로. 근데 성장하는 게 움직여주는 거니까 to를 씁니다. 자, 그럼 복사기는 용품 장비가 복사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팩스기네요. 오케이, 팩스기인데 이 팩스기 안에가 기계니까 in을 쓰는 거죠. 근데 to를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load가 실는 거, 그 안에다가 종이를 실는 거, 또는 총에다가 총알을 넣는 거, 이런 걸 load라고 그래요. prepare는 전치사 to를 못 써요. 우리나라 말로 되는 것 같지만 준비되다, 되죠? 근데 prepare는 그냥 준비하는 건 투부정사는 되는데 전치사 to를 못 씁니다. 그래서 답이 D가 되는 거예요. 자, 8번. 자, 이제 명사 어휘로 갈 때는 이 명사를 더만 갖고 풀 수는 없는 건데 여기서 that was made on the investors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많은 비난을 야기했다 이런 말인데, 자, 투자자들에게 made 된 명사예요. 뭘 make 할 수 있을까? 우선 impression, make an impression이 인상을 주다 이런 말인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엄청 중요해졌는데 요즘 1년에 몇 번씩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influence가 영향이라고 하는 명사 동사 다 되는 말인데, impact는 충격이라고 하는 말이죠 원래. 그리고 effect는 효과라는 말에 굉장히 우리나라 말 가까운데 전부 다 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ve를 많이 써서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a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주다 이런 말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주 옛날에도 15년 전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원래 10년, 15년 전에 있던 것들이 요즘 새롭게 나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임팩트는 충격이란 말이라서 영향을 주다는 말도 되지만 감성적인 단어라서 어떤 인상을 심어주다 이런 말. 오래가는 인상, 정서적인 영향 이럴 때 이걸 쓰고요. 자, 이펙트는 과학적인 거를 말할 때 써요. 원인과 결과 이럴 때. 시각 효과, 효력을 발휘하다. 과학적인 거나 법적인 거 이런 걸 말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소유물을 자기 개인 소유물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인플루언스가 영향, 이펙트가 영향이나 효과. 근데 여기서는 투자자들에게 얘네들은 뭘 쓴다고 해서 아까 have를 쓴다고 해서 make 안 써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인상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주어준 인상이 많은 비난을 야기했다 해서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명사예요. 많은 비평가들이 아잉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매우 기대가 되는 후속작, 그 히트 영화의 후속작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Skyline to Remember가 영화 제목이야. 심지어는 뭐 하는데도 촬영 초기에도 이런 말인데, 요거 4개 중에서 쉬운 단어들이죠? phase가 답이에요. 얘가 초기 단계. 우리나라 말 단계라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여기에서 어느 쪽에 나오든지 뭐가 터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서 항상. 여기서 스테이지가 뭡니까? 무대죠. 무대에 서 있다.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걸음이나 계단이죠. 자, 레벨은 원래 층, 그라운드 레벨, 높이, 씨 레벨, 해수면 높이 이런 거죠. 근데 전부 단계라는 우리나라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스테이지하고 ገብ치는 단계는 페이즈예요. 스테이지하고 단계가 겹치는 페이즈. 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축의 초기 단계 이럴 때 쓰는 거고, 메저는 조치, 다음 단계, 법적 단계를 밟다. 조치, 메저, 행동. 이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스텝. Take the next step, take the next measure, take the next action 이렇게 돼요. 자, 레벨은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 높이까지 올라갔다. 난이도의 수준,
정도란 말도 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한 말, 정도. 결국 여기서 돕니다. 그러면 여기선 지금 조행이 나왔기 때문에 조행은 기간 동안에 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동안에. 전쟁 동안에 이럴 때. 그런데 높이나 얘는 세팅은 환경이나 무대인데 무대 세팅 또는 환경 이 행동이나 이런 건 조행을 못 써요. 조행이랑 쓸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촬영의 초기 단계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후속작에. 그래서 T. 자, 우리가 이제 준동사, 동사,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형용사의 종류에는 사람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와 사물을 좋아하는 형용사와 절대적 형용사와 상대적 형용사와 단수화 쓴 형용사, 복수화 쓴 형용사 등등 있어요. 그걸 정리한 게 인강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더 정리하려면 불가능해서 여기서는 일단 몇 가지를 알려줄게요. 아주 절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various가 multiple랑 diverse 이걸 보면 various, multiple은 복수랑 써요. 둘 다 다양한인데 multiple은 동시에 존재하는 다양한이야. multiple symptom, 다양한 증상들. 여러분이 감기가 걸렸어. 여름에 감기가 걸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여름에 일교차 때문인지 에어컨 때문인지 감기가 걸리면 그러면 근데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두통도 있어.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있어요. 그럼 multiple symptoms. 자, 근데 다양한은 동시에 있는 것도 되고 동시에 아닌 것도 돼요. 다양한 계절이 대한민국에 있다. Various seasons 이렇게. 자, 그런데 diverse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채로운인데 얘는 단수를 좋아해요. 주로 단수랑 쓰는데 그게 뭐냐? diverse group 이러면 구성이 다채로운 단체야. various groups는 여러 단체들이 다양하게 모였다 하는데 단체가 여러 개가 되는 건데 근데 diverse group은 단체는 하나인데 그 안에 구성이 다양한 거예요. 다르죠? 가끔씩은 diverse도 복수를 쓸 때가 드물게 있는데 그럴 때는 도시의 다양한 명소들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들 이런 말로 한 가지의 여러 가지 면들을 말할 때는 이렇게 복수를 쓸 수가 있지만 이건 드물고 그래서 시험에서 단수가 나오면 얘는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다 제거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flexibility가 단수잖아요. 유연성, 재량권 이런 말인데 그럼 얘를 제거하고 few도 복수랑 써야 되는 거야. 제거하고 그럼 두 개가 남았죠.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매니저들이 새로 되면 그들은 추가적인 재량권을 가져요. 근무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B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형용사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16번. 마켓 분석가들은 매우 실망했어요. 왜? 나미더프 기업의 4분기 수익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only. 자, only가 매우 중요한데 only는 축소 개념이랑 써야 돼요. 축소 개념. 뭐가 적을 때. 제가 아이가 넷입니다. 근데 아이가 넷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주머니에 500원이 있다. 그럼 저 500원밖에 없어요. 이건 돼요. 그렇지만 주머니에 500만 원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only는 축소 개념이니까 여기서 상당한 증가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D가 되는데 moderate은 많지 않은 적은 증가. 지난 4분기에 비해서 고작 적은 증가밖에 나타나지 못했다. 이런 말. I've only one wish. 난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다 할 때 only one을 쓰는데 I've only three girlfriends. 이거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only moderately가 약간밖에 증가 안 했다. Only for a short period. 아주 짧은 기간에만. Only a few people.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쓸 때 only를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림을 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only는 적당한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은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왜 그런지 봤더니 영어 사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원래 원어민처럼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 사전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해를 잘 못해서. 마루에트가 모데라토가 이제 이태리 말에서도 중간 속도를 말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마루엣은 양분법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동양 문화는 대중소 이렇게
큰 거랑 가운데랑 소, 작은 거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철학이나 서양 문화에서는 크다 작다 이렇게 양분법이 더 많아요. 중간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양분법에서 마루엣은 많지 않다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적당한이란 말이 있어요. 적당한. 적당한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뜻의 적당한 거랑 나쁜 뜻의 적당한 게 있어요. 좋은 뜻의 적당한 것은 적당한 물을 붓고 그럼 충분히 부으라는 얘기죠. 요리할 때. 근데 야, 너 술 좀 적당히 마셔라. 육 좀 적당히 하지. 일단 조금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 여기 있네. 자, adequate나 sufficient나 enough는 충분하다는 뜻인데 얘가 좋은 뜻으로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면 적당한 공부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이 이거예요. 오케이? 마루엣은 좋은 뜻으로 적당한 게 아니라 술을 조금만 마셔라 이럴 때 마루엣하게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에 엄청 가까운 거죠. 마루엣이 단독으로 쓸 때는 실생활에서 마루엣은 온건한 온화한 이런 말도 돼요.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중도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마루엣이 오히려 마데스하고 비슷합니다. 마데스는 겸손한도 되고 그래서 modest increase, moderate increase 이런 말은 slight increase 이런 것들은 적은이란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적당한이라고 써 있어서 그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적당한이 그 적당한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문들도 많이 보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사전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여러 사전들을 다 참고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단어 공부할 때. 오케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설명을 나중에 인강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only 때문에 마우드를 수가는 거죠. 오케이? 자, 8번. 오케이? 자, 요거는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로서 otherwise가 답이에요. 자, 정부의 reassurance that 다음 세금 개혁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의도된 거라는 안심, 재차 안심시키는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획의 비평가들은 argue 안 그럴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C가 답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이게 짧은 시간, 1시간 만에 여러분 5, 6, 7 다 하려니까 제가 빨리 한 거니까 이 양해를 구하고 자, 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시는 거에 만족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에 자세한 강의는 우리가 인강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A시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otherwise라고 하는 말을 접속 부사인데 안 그러면 이런 말인데 다른 방향으로 이런 말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안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로 없어서 Please arrive on time otherwise 이게 부사 자리에 넣고 제 시간에 도착해라 안 그러면 즉 제 시간에 도착 안 하면 너가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모두는 참석해야 된다 unless otherwise 안 그렇다고 notify 통보되지 않는다면 안 그럴 것이 통보되지 않는다면 모두는 참석해야 된다. 안 그래도 된다고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자동차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 약간의 스크래치가 긁힌 자국이 있는 건데 otherwise perfect appearance 여기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없다면 완벽한 외관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내용에 그 안에 내용에 있는 것이 없다면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없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Do you think he's weird? 너 생각에는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냐? 이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내 친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이럴 때 뭐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otherwise. 우리가 so는 대용어로 그렇다. otherwise는 대용어로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비판가들은 안 그럴 거라고 기대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에서 오케이? 어떤 부동산 방침을 세워서 전세가를 잡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안 그렇게 될 거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하다 이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otherwise.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부사. 자, 부사 어휘 또 하나 보면 자, 여기서
답이 뭘까? 어젯밤 연설에서 메이어가 address issue, 어떤 문제를 다루었는데 얼만큼 다뤘냐? 잠시 다뤘다. 전치 수직 부사와 후치 수직 부사라는 게 있어요. 부사에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원래 무식하면은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혹시 이 강의 들으면 이걸 잘 배운 다음에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I want you to succeed.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좋은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는 부사들이에요. just, not, never. 이런 것도 영어에서 꼭 수식 계준말 기준으로 앞에 와야 돼요. 뒤에 오면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오케이? 그런데 뒤에서 꾸며주는 together가 완전히 이런 말인데, together, 함께 이런 말인데, 이런 것들은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 돼요. 문장 맨 뒤에 온다는 게 아니라 수식 계준말 기준으로 뒤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단어들 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멈췄다가 이거 다 받아 써놓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 앞에서 부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anytime, lately는 그냥 빠지는 거죠. 오케이? ever는 부정문이나 가정된 상황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빼주고, 그래서 잠시 다루었다 이걸 쓰는 건데요. 어차피 lately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자, 지금 되게 특이하게도 shortly하고 briefly를 잠깐 보면, 원래 형용사로 short는 짧은인데 brief도 짧은이죠. 형용사 할 때 short하고 brief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shortly 이렇게 되면 시점으로 나타내서 곧이란 말이 되고 시점 부사고, briefly는 기간 부사로 잠시란 말로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할 때는 비슷한데 부사 할 때 다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ETS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것만 냅니다. 오케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urgently가 급하게라는 말인데, 얘는 마음이 급하다는 뜻으로 실제로 속도를 나타내거나 시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감정부사라고 그래요. 주저하며, 기꺼이,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알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인내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어가 반드시 사람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he urgently, 그녀가 급하게 went, 갔다 화장실에. 그러면 빨리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스로 했어. 근데 화장실이 되게 급해. 그래도 빨리는 못 가죠. 이러면서 가는데 이거는 천천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급하니까 urgent하게. 그렇죠? 얘네는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감정부사라고 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주어가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럴 때는 쓰면 안 돼요. 자, 얘는 기간부사. 자, 그 다음에 부사에는 속도부사, 시점부사라는 게 있는데, quickly는 속도를 나타낼 때도 되고 시점을 나타낼 때도 돼요. 빠른 속도로 말을 하다 할 때 rapidly가 속도부사인데, 말을 빠르게 하다 또는 물이 빠르게 흐르다. 근데 promptly는 시점부사야. 신속하다, 시점이. 신속하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시작하는 게 속도가 있는 건 아니죠. 출발이 속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출발은 시점이 있는 거죠. 짜장면을 배달을 하면 신속하게 배달했다 해서 이걸 써야 되는 거지, 빠른 속도로 배달하면 이제 오토바이가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전화 받을 때 뭘 쓸까? 이걸 써야 돼요. 신속하게 받다. 전화를 래피드하게 받으면은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 안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시점보다 속도보다 이게 달라요. 자, immediately는 절대적 시점부사로 즉각적인이란 말인데요. 신속한 것보다 더 빠른 거죠. 즉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은 즉각적으로는 못해요. 여기 짜장면 2개요. 그런데 여기서 즉각 그 다음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 수는 없죠. 그래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표현인데, immediately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인접한, 직속 관계할 때 immediate supervise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시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 이 briefly가 기간부사인데, 어젯밤 연설할 때 시장님이 잠시 언급했다 해서 얘가 가능한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anytime하고 lately는 뒤에서 와야 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부사 문제 중에서
자, 지금 여러분께 제가 시점부사, 감정부사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근데 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면 엄청 좋아요. 시험 볼 때. 오케이?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가르쳐줬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다음 문제 3번에서 A는 시점부사죠. 신속하게. 샤프에는 정도부사라 해서 급격하게고 urgent는 감정부사로 급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immediately가 즉시라는 말의 절대적 개념인데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주어가 주식이에요. 주식. share. 그래서 Exacta Pharmaceutical과 Rite Aid라는 회사의 주식이 상승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C는 안 되는 거네. 왜? 얘는 급하게는 감정부사니까 주어가 사람이 돼야 되거든. 오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여기서 D인데 그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형용사 부사에는 절대적인 개념의 형용사 부사와 상대적인 형용사 부사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아름다운 건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so beautiful, very beautiful, quite beautiful, relatively, extremely beautiful, 극도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아주 아름다운 사람, 조금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절대적 개념의 형용사는 완벽한, 꽉 찬, 텅 빈 이런 거예요. empty 이런 거. empty가 텅 비었다. 그럼 이 방에 한 명도 없어야지 텅 빈 거죠. 네 머리가 텅 비었다. 이건 농담이고요. 자, 거의 텅 비었다. 그럼 한두 명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해. 근데 매우 텅 비었다 안 됩니다. 어차피 텅 빈 건 텅 빈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자친구한테 너는 오늘 거의 아름답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아름다운 게 거의 아름답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안 아름답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는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프람니는 상대적인 형용사야. 매우 신속하게, 가장 신속하게 이게 다 됩니다. 얘도 상대적인 형용사야. 매우 급격하게. 얘도 상대적인 부사예요. 얘네도 상대적인 부사야 다. 매우 급한 마음으로. 근데 얘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랑 쓸 수 있어요. 거의 즉시. 그래서 거의 즉시 그냥 주식이 솟구쳤어요. 합병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래서 D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증가했다 뭐 이런 거 써고 다 틀렸습니다. 근데 많이 증가했다를 못 쓰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얼만큼 증가한지 이미 다른 데 써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속도부사, 상대적 부사, 절대적 부사 요거를 나눌 때 immediately나 instantly는 얘는 순간적으로라는 말인데 얘네들은 절대적 부사고요. quickly 시점부사, 빠른 속도로, briskly 경쾌한 속도로, briskly 뭐 잘 팔릴 때 빨리빨리, steady가 꾸준히 팔리는 거 steady seller죠 형용사로. gradually 점층적으로 느리게 천천히 얘네들은 전부 다 속도부사인데 여기서 요쪽은 빠른 거고 요쪽은 느린 겁니다. steady에서 딱 겹쳐요.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so very, quite, somewhat, relatively, extremely가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실 때 빨리 이러시면 망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오케이? 자, 그다음에 프람드가 즉시라고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 어휘집 같은데 시중에 어휘집이 이제 골 때린 게 그런 거예요. 시중에 어휘집들은 영어는 잘 골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뜻을 써놓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전 아무거나 막 써놔갖고서는 그 뜻이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얘는 즉시가 아니라 제가 즉시죠. 오케이? 자, 여기서는 almost 보고 고수들은 바로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얘네를 그냥 금방 제거하기 때문에. alright, 자, 아주 중요한 어휘 중에서 이게 아주 많이 나오니까 1년에 4번 정도 나옵니다. once. once가 접속사 할 때는 일단 너가 작성하고 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부사할 때 앞에서 꾸며주면 한때는이고요. 뒤에서 꾸며주면 한 번이란 뜻이에요. 횟수를 나타낼 때. 시카고 한 번 갔다. 이렇게. 여기서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once라고 하는 말을 보면 once가 접속사 할 때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말인데 전치 수직 부사다. 즉 앞에서 오면은 그때는 한때는 말인데 그때는 과거 시장 써야 돼. 예를 들면 I once
saw a movie 이렇게 되면 한때 영화를 본 적이 있다는 말로 앞에서 왔죠? 근데 영화를 한 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한때 영화 본 적이 있다요. 근데 똑같은 문장에서 I saw the movie 내가 그 영화를 봤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once를 쓰죠. 그러면 한 번 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치 수식 부사일 때는 한 번이라는 뜻이 되고 앞에서 오면 한때라는 말이 되는데 비동사는 근데 전치식 부사도 바로 뒤에다가 써요. 그는 한때 나의 파트너였다. 그래서 에어끼가 who was가 생략되고 한때 부사장이었던 이런 말로 이제 A가 정답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alright. 자, hopefully 여러분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900인강도 그렇고 고급 실전서 강의도 그렇고 750이 문법이 잘 돼 있는데요. 얘네들은 전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사품사를 다 다루고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다 다루고 비교급, 대명사, 가정법, 도치까지 쫙 다뤄줘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이 하면 계속해서 사실은 그냥 막 삽질하는 겁니다. 그냥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써보고 그러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19번. 오케이? 자, 19번은 오케이? 뭐가 중요할까요? 오케이. 항상 이 only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오직 only. 요거가 with only 3 more pages left. 이것이 3페이지밖에 남았지 않아. 에딧 편집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3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almost ready. 거의 인쇄될 준비가 되었다 해서 D가 정답이 돼요. 자, finally는 드디어인데 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앞에 써있죠. 남아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부분을 해석을 했을 때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망치냐면 요 빈칸 앞뒤로만 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은 자꾸 이런 문제에서 틀립니다. 이런 문제 비중이 은근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주 준비되다 이건 빈도부사죠. steady가 속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steady. 근데 여기선 준비된이라는 말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 해서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파트 5에서 다른 것들도 추가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최대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휘 문제들을 좀 봤고요. 자, 파트 6는요. 갈수록 요즘 시험이 오락가락하게 써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선입견하고 좀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요. 오케이? 자, 1차 정독을 먼저 해서 상황이나 주제나 등장인물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 동의어로 이뤄가는 중심 소재를 파악을 한 다음 동의어라는 게 파트스에서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같은 지문 내에서. 그 다음 문맥상 어휘, 시제, 문장 찾기 문제 유형들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이제 인강에서 가르쳐 드리는데 그 중에서 문장 찾기 문제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죠. 2016년부터 그걸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문장을 빈칸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4개 중에서 골라서.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니까 부가 설명할 때가 제일 많아요. 뭐 간단한 인물 소개,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이 CEO로서 회사에 들어올 거다 한 다음에 그냥 그녀는 어떤 대학 출신이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토다한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예시. 자, 이건 공식 실전서에 많이 발표가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들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지역 아이들은 축구, 배구 그리고 수영 같은 거 할 수 있다가 예예요. 이거에 예죠. 자, 정보를 추가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단어가 같이 붙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거. 그래서 이 지역은 식당들이 좋은 게 많은데 게다가 추가하죠. 공원도 있다. 자, 원인과 결과. 요거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 좀 잘합니다. 논리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워크잡은 매우 인기가 있고 좌석이 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얘가 빨리 등록해라가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자, 요게 어려워요. 요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그냥 이 글의 순서를 절차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만들 때 반죽을 할 때
밀가루와 우유를 2컵 넣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뭘까? 그러고 나서 휘저어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넣어줘야 돼요. 자, 대안 반전 또는 대조를 시키거나 비교할 때 쓰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은 직접 인터뷰가 될 건데 안타깝지만 그녀가 비행기가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좀 황당한 건데 그냥 그래서 문맥상 인사말 자리라서 그냥 맨 뒤에다 이거 써주신 거예요.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게 좀 어려워요. 이게 없어. 그냥 다른 게 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쯤에서 인사말로 하기 좋으니까 넣어주는 겁니다. 자, 파트 6 여러분이 미리 풀어봐달라고 그랬죠.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아까 거기서 맨 처음에 풀었어야 되고요. 자, in order to blank the processing of a salary payment에서 답이 무엇일까? 오케이? 여기서는 너의 급여 지급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해서 C가 정답이에요. express는 표현하다, fast는 조이는 거, 안전벨트를 조이다, express가 더 빨라지게 하다라는 말인데, 원래 여러분 사전 보실 때 이제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게, 사전에 expedite를 찾아보면 이렇게 검색해서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거기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더 신속하게 처리하다. 근데 여기서 이 더라고 하는 말이 안 중요한 것 같아서 보통 학원 강사분들이 더 빼고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처리하다. 이것도 너무 빠르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다. 이렇게. 근데 expedite는 처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빨라지게 하다예요. 얘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전이 잘못된 거냐? 그러면 조금 잘못된 거지. 그 사전이 말을 좀 엉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같은 것도 보면, 사이트 사전들 보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사전들이 5개가 다 볼 수가 있어. 다 비교해 보시고 거기서 공통분모화된 걸로 추려갖고서 느낌을 가져야지 어떤 표현을 그냥 외워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expedite도 요게 처리고요. 처리를 빨라지게 하다고요. 배송을 빨라지게 하다가 될 때는 expedite shipping이 되고요. 자, copy라는 말이 있어요. 이어 동사인데 얘 처리하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죠. 왜? copy는 암에 대처하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 여러분 말기암을 처리할 수는 없고요. 그와 싸워서 대응하는 거죠. copy.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다, 대응하다 이럴 때 쓰는 게 copy.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휘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는 여러 가지 사전들을 다 비교해 가면서 처음 공부하는지 아니면 제 강의를 통해서 그 단어들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starting November 1st 11월 1일부터 모든 파트타임 직원들은 오케이?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require가 무슨 동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준사역 동사라고 해요. 준사역 동사가 뭐냐면 require 이런 동사는 요구하다 이런 말인데 얘는 목적어를 써요. 누구가 그럼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걸 준사역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때 얘가 앞으로 빠지면은 수동이 되죠. 그래서 준사역은 이렇게 갑니다. is require 수동이 되면 투부정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투부정사 나오면 같이 여기서 수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되는 거예요. 참석하도록 요구된다, 참석하도록 요청된다, 참석하도록 상계된다, 참석하도록 조언되는 바다, 참석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다가 전부 다 준사역이에요. 그래서 준사역 동사 명단을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이런 걸 금방 풀어요. 자, 지금 파6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이거 다 해석해야 됩니다. 다 해석해갖고 제거하셔야 되는데, 자, 그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는데요.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해요. 뭐 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퇴근할 시간 다 되면. 자, 근데 또 다른 대안으로 얘가 뭐예요? 추가죠. 모바일 버전의 앱으로도 전화기로 입력할 수 있다. 얘가 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보여드린 7가지 유형 중에서. 자, 근데 요건 가능하니까 여기 웹사이트의 대안이 모바일 버전이죠. 자, 그런데 B는 5시 이전에 입력된 모든 정보는 무효다. 자, 이걸 만약에 써주면 여기서 앞에서 퇴근하기 전에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5시 이전에 입력하면 무효라고 그러면 5시
앞에 있는 내용에서 퇴근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은 5시에 퇴근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5시. 그게 일반적이니까. 오케이? 자, 새로운 시스템은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자, 3배나. 근데 뭐야, 이 시스템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하지만 너가 늦게 도착하면, 출근을 늦게 하면 반드시 핫카피로 작성해야 된다. 종이로 작성했다. 자, 이건 퇴근하기 전에 하는데 뭐 출근하는 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A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제거하는 게 안전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남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A를 쓰는 겁니다. 여기 어려워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해석 위주로 하시는 게 짱이다, 좋다, 이거를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매달은 아니지만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자꾸만 나오는데요. 이게 참 아주 옛날에 토플 시험이 옛날 유형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답이 B예요. 근데 요 B만 눈에 안 들어오죠. 왜? 뭐 이상하잖아. 이런 게 없어. 오뷰후, 유후, 이런 게 없어.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장에서 상관없는 단어 2-3개를 가위로 그냥 잘라가지고 2-3개 그냥 여기다 보기다 넣는 거를 합니다. 요즘 시험에서. 그러니까 왜 얘가 답이 되냐면, 여기서는 이 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 했을 때 여기다 후가 들어가면 딱 좋아요. 도수. 오케이? 근데 어뷰가 가운데 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걸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이런 말로 이게 낀 거죠. 그러니까 유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뷰가 가운데 끼면서 문장 구조가 이상해진 겁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건데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안 돼. 얘는 복합관계 되면서 이거 인강에서 배우는 건데 누구든지란 말로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고요. 오케이? 이런 것도 계산했을 때 안 맞아요. whom을 여기다 넣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삼형식 동사가 나오면서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완전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외국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파트 7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중요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파트 7을 잘 하려면 아까 배우신 파트 5의 기본 문법과 여러 가지 어휘들의 성질과 그리고 파트 6 문맥을 보는 연습을 잘 하고 그것을 글 형태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트 5, 6 학습을 등한시하고 7으로 그냥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5, 6를 잘 분석해서 이해 위주로 하면 7을 그만큼 빠르게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트 7 할 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에서 안 읽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학원 화장실 앞에 앉아있다가 옛날에 어떤 포스터를 봤는데요. LC에서 LC 안 들려도 답은 맞춘다. 나는 그거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안 들리면 답을 못 맞춥니다. 7도 마찬가지요. 다 안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도 안 믿기겠지만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도 안 읽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고 맨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읽습니다. 그래서 안 읽는 부분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복잡한 부분은 사람들이 건너뛰는 경향인데 거기가 답입니다. 그리고 약간 어렵거나 생소한 어휘가 있을수록 답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읽어도 답을 맞춘다, 이런 학원 강사들의 상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고득점의 열쇠가 되는 표현들은 only, 오직 이렇게 어떤 정보를 한정해 줍니다. 얘만 그렇다, exclude, 전적으로, 또는 얘만 제외하고, 또는 추가할 때, 또한 해서 말하다가 뭔가를 더해요. 그럴 때 답이 많아요. additional, another. now가 이제는 이래, 이제는 가게가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변화된 거죠. 과거에 했던 거랑 새로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문에서 강조할 때 even, 심지어는, 또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중요하다, 비고급, 최상급,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답이 아주 많아요. 이걸 제가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문들에서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려요. 저한테 15년 동안 배우신 분들, 옛날 분들, 5년, 10년 만에 점수 갱신하는 직장인분들도 이거를 공감하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은 멍청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하고 착한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원래 처음 하는 것만 다 멍청한 토익 바보. 처음에는 다 바보죠. 나도 처음에 바보였어요. 만약에 아인슈타인 같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인사동에 왔어요. 그 인사동에서 지리를 알려고 하면 인사동에 사는 10살짜리 아이보다 지리를 더 몰라요. 그건 멍청한 거죠. 인사동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처음 하면 다 멍청합니다. 네?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막 완전 바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똑똑하고 착한 사람도 있죠. 오케이. 똑똑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멍청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죠. 멍청하고 못된 사람들은 주로 멍청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잡혀갖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토익 준비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할 때는 대부분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토익 공부할 때 찍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목적인 사람들 있죠. 네. 돈이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해서 그게 목적인 사람은 식당 주인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으면 불량식품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안 걸리면. 그러니까 심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후진국이 되는 건데요. 발전을 못합니다. 나라가. 근데 우리가 북유럽이나 복지국가에서는 똑똑하고 못된 사람보다 똑똑하고 찬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가 더 튼튼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지만 원래 이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못된 거랑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랑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똑똑하고 못된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불법 광고에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면 착한 사람도 덜 똑똑한 못된 사람을 이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가 후진국일수록 이쪽에서 이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나는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이제 시대상 더 어린 아이들도 이제 되게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회생활하다가 일로 넘어가 버려요. 사회와 타협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굳히기를 들어갑니다.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밥 벌어 먹어야 된다는 생각.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쪽에서 머물면서 연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왜? 토익 시험은 이래야지만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 제자분들도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쪽으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다 일로 가고 얘네들도 진짜 똑똑해지면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고득점. 오케이? 자, 첫 번째 지문에서 스완시 비즈니스 뉴스 요거 공식 문제죠. 이렇게 고급 10점반에 있는 문제로 여기서 지문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성우들이 같이 녹음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녹음한 성우들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따라서 읽는 게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wansea Business News, 3rd of August. A spokesperson for Royster's Food Markets announced yesterday that it will open 5 new stores over the next 2 years, starting with one in downtown Swansea this December. 자, 요거를 시험장에서 읽을 때는 이런 걸 동그라미 하세요. 5 new stores, 오케이? 자, 12월 달에 가게를 5개 연대요. 자, 그 다음에 The company, known for its reasonable prices, will next open a Liverpool store in May. 자, 여기서 스완시 다운타운에다가 하나 열고 두 번째 리버풀에다가 두 번째 가게를 열고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가게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2 more will open at sites in Manchester and Edinburgh by summer of next year. 네.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2번 문장이 바로 여러분이 풀어서 넣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 The location of the final store has not yet been determined. 네. 자, 여기서 문장 위치를 넣는 문제를 넣을 때 1번, 2번, 3번 지문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2번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데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걸 푸는 게 좋아요. 그때는. 자, 그다음 지문. The number of Royster's locations has certainly been growing rapidly throughout the UK. 자, 아까 그거는 일형식일 때 증가하다니까 ing로 써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빠른 속도로 속도부사
증가하고 있어. 자, 아까 배운 거예요. throughout. throughout이 뭐야? 걸쳐서 범위가 나오면. 그래서 UK 전반에 걸쳐서 여기서 끝나죠. 전 세계에 걸쳐서처럼 전반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RCS 넣는 거예요. 아까 했었어요, 다. 처음에. 자, 쇼핑객들은 Shoppers seem pleased with the wide selection of items that include packaged goods, 1번 포장 음식, fresh produce, 신선 농산품, and hot ready-made meals. 짝대기 있으면 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미 요리된 바로 갖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그런 걸 팔아요. 이렇게. 저도 어저께 슈퍼 가서 통닭 사갖고 먹었는데. 이렇게. 자, 그건 hot ready-made meals. According to Donald Chapworth, Director of Marketing, 자, 여기서 사람 이름 나왔죠? 누군지 파악하시고 the latter are particularly popular with working parents. 네. 자, working parents가 이제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아요. 뭐가? latter. 자, 요게 아주 중요한데. 대명사죠? 후자. 전자 후자 할 때. 요게 뭐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기도 전에 미리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수는 토익에서 파트 7은요. 문장 넣는 위치를 위한 그 문장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문제를 미리 안 봐요. 왜? 그냥 읽으면 여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Many of these customers in particular have limited time to cook, but still want their families to eat wholesome food. wholesome food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There's Chapworth. Last March, Reisters hired chef Gabriella Pierangeli, famed for her London restaurant Gabriella's on 2nd, to craft their signature home-style dishes. 크래프트가 만드는 건데 그들의 시그니처 홈스타일 디쉬라는 건 대표적인 시그니처 이름을 건 대표적인 홈스타일 요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출시하기 위해서 유명한 주방장을 채용했다. 자, 61번 기사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때 A는 확장, 자, 어떤 체인 가게가 확장하는 건데 아까 제가 그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expand. 이 시험에서 계속 그걸 냅니다. 그래서 가게가 5개를 새로 여니까 A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5개를 연다. 그렇죠? exp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초반에. 자, 그다음 62번. 미스터 챕워스가 고객들이 이 가게에 대해서 뭘 좋아한다고 말했는가? 오케이? 여기 4개 중에서 prepare food야. 왜? 자, 아까 여기서 latter가 특히 강조했죠? 인기가 있다. 뭐가? latter가 얘라고 그랬죠? 에이, 선생님 그거 미리 답인 줄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미리 안 보고도 이미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지문을 읽다가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답입니다. 오케이? 대명사 쓰고 latter가 hot ready meals예요. 오케이? 매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답이 자주 나올 때 제3의 인물이 언급되거나 대명사가 가르치거나 하이픈, 짝대기 있을 때 답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이런 문제는 2개 더 어디에서 연다 이랬는데 이런 문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지문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런 것만. 문제를 먼저 보는 건 시간 낭비인데 요거는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걸 본 다음에 읽었을 때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앞에서부터 수계산이 맞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앞에 5개의 가게를 연다고 그랬어. 지금 하나 시내에서 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리버풀에서 연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마지막 가게 5번째가 나오는데 이게 5개 중에서 그럼 3, 3번째 가게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2개가 더 맨체스터하고 엘목에 열으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다 합해서 5개가 되는 건데 선생님 그럼 이거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순서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얘 12월이죠. 얘는 5월이죠. 근데 이건 내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12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내년 여름이니까 5월 다음에 여름이잖아. 이게 상반 북반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여기선 B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단독 지문에서 문제 위치 넣는 거가 새로운 거라서 해봤고요. 다중지문. 다중지문은 2개나 3개가 있는 거를 지문이 이런 걸 말하는데 사연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연. 그게 중요해요. 사연. 이 사람이 지금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연을 이해하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상대방에게 필요한지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돈이 벌립니다. 오케이?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토익 시험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럼 내용이 이해 안 됩니다. H도 그렇고 세븐도 더 그렇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잘 따져봐요. 네? 관계. 그리고 시간적 순서를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상황에 등장한 변수가 무엇인지 변수. 자, 얘만 예외다 이런 거. 행간을 읽어야 돼. 내포된 상황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답변하기 쉬운 5문제 중에서 쉬운 게 3개가 있어요. 그걸 먼저 풀고 나머지 2개 푸는 게 좀 좋아요. 좀 못하면. 이중 지문은 1개, 3중 지문 2개 문제 정도가 2개 지문 이상을 봐야 되는 경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연습으로 보겠는데요. 자, 요거는 3개로 처음에 브로셔,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고객 후기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요거를 한번 같이 우리 전속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그런 음원을 참고를 해보시겠습니다. 1. Enjoy a custom adventure and explore trails on your very own all-terrain vehicle. 오케이. 자, 맞춤, 커스텀 모험, 맞춤 모험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트레일이라는 것은 닦이지 않은 길을 주로 말하는데요. 너만이 타고 있는 all-terrain vehicle, all-terrain ATV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혼자 탈 수도 있고, Ride alone, with a friend, or with a guide. 가이드랑 탈 수 있고. We'll travel hidden trails, a local farm, and even a very private beach. 자, 심지어는 매우 프라이빗하다는 것은 매우 조용한 바닷가 이런 말이에요. 조용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인적이 드문. 자, 그리고 Enjoy breathtaking views of the west coast of Mauritius. 예, 머리셔스의 서해안을 전망들을 경치들을 숨을 멎게 할 만큼의 경치들을 즐기다. 자, 이 광고 답죠. 오프로드 애드벤처 패키지 상품에 대한 광고인데, 자, 그 다음 All equipment is provided, and your tour includes instruction, a safety training for driving the vehicles, and free coconut drinks along the way. 오케이. 자, 여기서 safety training 그리고 free coconut drinks 또는 맨 처음에 instruction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The ATVs are fully automatic,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gear shifting. 네, 기어를 전환할 필요 없어요. 오토니까. Riding time around 1.5 hours.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목록으로 나오면 여기 있는 정보 한 개는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지금은 일단 건너뛰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지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봐셔야 돼요. 여기서 이 머리셔스 애드벤처의 예약팀에서 리사 웡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썼습니다. 자, 버기 라이드에 대한 인코이다. 버기 라이드는 버기가 ATV를 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기 라이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위가 답변이 되고 여기서 subject, 주제. 자, 이거 한번 보시면 2. Hi, Lisa. Thank you for inquiring about our exciting adventure program.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s yes. 자, 여기서 너의 질문의 답변은 yes다. 그런데 뭐가 yes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뭐를 물어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출해야 되는데 다음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 물어봤던 내용이 되겠죠. We can book you and your entire family for the ATV adventure. 예, 너와 너의 가족을 우리가 예약해 줄 수 있다. 왜? 예약 가능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Yes. 아마 지금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서 이게 가능할지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You and your husband can each drive a buggy with one child respectively, and for the oldest child, he can ride with me as a passenger. 자, 너와 너의 남편이 각각 하나씩 ATV를 운전할 수 있는데 아이 한 명씩 데리고 각각 respectively. 그리고 너의 가장, 자, 요거 중요한 최상급. 너의 가장 큰 아이는 ride with me, 나와 함께 타도 돼. 얘가 누구냐? 가이드거든. 그래서 승객 좌석에 아이가 같이 타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 셋인데 이제 3명이서 같이 3대를 타고 가는 거죠. 오케이? The total cost will be $55 per adult and $35 for each of your 3 children. We currently have openings on afternoon slots on the Christmas Eve. I must warn you that if you choose the last time slot, 자,
아까 latter처럼 last 요게 중요한 마지막 타임 시간대를 선택을 한다면 It could get a little dark by the time we reach the beach, although the upside is that you can enjoy one of the beautiful sunsets during that time. 자, 여기서 문장이 must도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길죠? 원래 절이 많고 길면은 답이 나오는데 아까 내가 복잡할수록 답이라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일단 귀뜸해주고 싶어. 원은 그렇게 나쁜 표현, 너 경고한데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귀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만약에 마지막 시간대, 즉 저녁 마지막 시간대를 선택을 한다면 약간 어두워질 수 있어요. 바닷가에 도착하면. 하지만 자 부사절. 하지만 좋은 점은 그 다음에 대절이 명사절이에요. 너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 지는 것을 그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시간대. 마지막 시간대.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If you decide to cancel the trip, please notify us at least a day in advance, for no refund is available if canceled within 24 hours. 취소 방침에 대해서 알려줬고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nd your family soon.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 여자분이 가족을 데리고 아이 셋과 함께 요 여행을 한 다음에 후기를 좋게 썼어요. 요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ll the best. 자, 3. My kids loved the buggy ride during our getaway trip on the island. After brief instructions and practice, my husband and I each drove a double-seater, and our oldest son, Sam, rode with Thomas, who led the way. 오케이. 자, 아까 나왔던 최상급 우리 장남 샘은 타머스랑 같이 탔는데 그 차가 앞장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After enjoying the coconut drink at a farm, we drove through one of the most beautiful forests. The best part was the colorful sunset that was awaiting us at the beach. 자, 그래서 고수는 여기서 이미 답이란 거 가장 좋은 부분은 노를 봤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네가 아까 경고받은 마지막 시간대를 선택했구나. 이 답이 나온 겁니다. Thanks, Mauritius, for an unforgettable moment to cherish. Sam is already looking forward to driving his own buggy if we revisit the island next year. 자, 가정법 문장에 한 번 정도는 답인데요. 내년에 또 오면 샘이 자기가 혼자 운전하고 싶어 한대요. 오케이? 그럼 내년에 샘은 16살이 되는 겁니다. 왜? 16살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까 표에 써 있었거든. Oh, if you are planning on going on a ride in late afternoons, I'd suggest wearing transparent goggles instead of sunglasses. 네. 그래서 오후 늦게 여행을 할 거면 후기니까 다른 고객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글라스 대신 거글, 투명한 거글, 안전 안경을 써라. 왜냐하면 It could get quite dark, but you can't take them off because of the bugs that fly right into your face. 네. 얼굴에 바로 부딪히는 벌레들 때문에 벗을 수는 없는데 어두우니까 선글라스도 어두운데 그럼 앞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소한 팁인데 오케이. 자, 11번. 여기서 다음 중 포함되지 않은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아까 명단에서 지금 포함된 것들 include를 보면 오케이? 여기서 transfer to and from the hotel. 오케이. 호텔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요게 D죠. 자, 그다음에 가이드 그리고 헬멧이 세이프티 기어. 드링크 얘가 베버리지가 돼요. 근데 선글라스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고요. 자, 12번.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근데 이메일은 너의 질문에 답변이 yes라고 했으니까 팔로우업하다. 팔로우업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주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리사와 그녀의 가족이 언제 라이드를 시작했는가?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간대를 선택했다. 이랬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대 얘가 컬러풀 선셋을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이 즐겼다고 그랬고 그게 마지막 시간대에는 선셋가 있다고 두 번째 질문에서 그랬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마지막 시간대가 5시죠. 그러니까 17시. 그러니까 세 질문을 다 봐야 되는 경우가 3중 질문에서는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만 볼 때가 더 많고 그래요. 3중 질문에서 마저도. 자, 14번.
리사의 가장 큰 아이는 이번 여행 때 몇 살이었나? 자, 이건 여러분 유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 반드시 16세가 돼야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내년 되면 자기가 운전하고 또 와서 운전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으니까 1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은 C가 되는 겁니다. 자, 15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나머지 다른 여행객들에게 무엇을 리사가 추천하는가? 예, 여기서 투명한 거글 착용, 즉 거기에 맞는 올바른 보호 장비. 오케이? 다른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제 강의를 찾아서 학원에 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쉽겠지만 제가 다시 원래 하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버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원래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2년 하고 아르바이트를 휴학해서 학원에 왔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 15년 한 다음에 다시 교수님과 연락을 해서 다시 똑같은 학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한 거죠. 오케이? 준비한 건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제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돈이 목적인 경우에 그리고 점수를 빨리 올 수 있다 찍는 방법이 있는 거를 포장해서 막 말하는 경우에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 위주로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열심히 하신다면 빨리 좋아지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계속 강의를 찍어서 이제 마무리 강의까지 지금 7월 달까지 완료를 했는데 여기서 600인강이 단기 전략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LC 실력에 좀 집중을 했고요. 어휘 같은 걸 보강하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용어들 쓰이면서 설명하는 것은 750입니다. 인강이. 자, 그리고 공식 실준서가 꼭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 책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맡아서 고급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어는 수학하고 달라서 레벨이 우리가 나눠져 있어도 언어기 때문에 어떤 레벨에서 시작하더라도 자신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예 이걸로 시작해도 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완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의도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 요번 데뷔트 강의 있었죠? 그다음 8,900점대 넘어가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아마 900인강 이것이 굉장히 큰 히트를 쳤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보강을 해서 문제를 더 많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돌파 강의니까 이걸 참고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360석 제 강의실이에요. 여기 수강생들 다 기억납니다. 저하고 연락이 페이스북 같은 SNS로 연락이 지금도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똑똑하고 착한 방법으로 꼭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가 있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알찬 방학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